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밤 9시 40분입니다. 오늘 녹화가 좀 늦었는데 미국 고용지표 발표 쳐다본다고 지금 좀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방금 전에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논팜론 페이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뭐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일단은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 푸세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회복이 조금 좀 늦어지고 있네. 고용시장 회복이 느리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뭐 상승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뭐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요즘에 주식시장이 뭐 지표가 좋건 나쁘건 일단 무조건 지표 발표 나오면 일단 오르잖아요. 그죠? 자빠지던 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표 나오고 나서 요즘에 지표 나왔다고 하락하는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하여튼 뭐 오늘도 시장의 반응은 지표 나왔다고 또 이제 뭐 강하게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표가 나오고 나서 땡 하고 나서 9시 반에 반응은 30분 봉인데 S&P인데 일단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게 일단 그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유를 다 아시겠죠. 6월달 FOMC 회의에서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이 지표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용지표가 예를 들어서 고용시장의 회복이 굉장히 빨랐다. 굉장히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6월 달에 좀 더 매파적으로, 좀 더 긴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리네, 야, 이거 지표가 안 좋게 나왔네라고 하면 뭐겠어요? 아, 이 유동성 랠리를 더욱더 오래 갖고 갈 수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두 가지, 어제 나왔던 고용 지표들 두 가지는 뭐 고용 시장의 회복이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니 또 오늘 어쨌든 이 비농업 고용 지표 저거 같은 경우는 수치가 55만 9천이 나오면서 별로 그렇게 시장 기대치에 부합은 하지 못하는 뭐 이런 모습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걸 보니 이거 이번에 긴축이 어렵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하여튼 뭐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오늘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겠네요. 그죠? 갭 상승 출발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일단은 오늘 제가 봤을 때 S&P는 갭상승을 출발하면은 곧바로 뭐 다이렉트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제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S&P가 갭상승 출발한다고 하면은 오늘 뭐 여기 어딘가에서 또 어제 나왔던 부분, 어제 나왔던 저점과 고점 부분에서 또 테스트를 하면서 좀 또 혼란스러운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막 오르거나 뭐 막 내리거나 그런 것보다도 어제 나왔던 이 봉을 테스트하는 선에서 뭐 끝나지 않겠냐. 여전히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뭐 지금까지 시장의 우려가 테이퍼링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또 좀 낮아진 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이제 파월 의장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데요. FOMC 회의까지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그 당분간 이제 연준에 있는 위원들은 이제 나와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 못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게 오늘인가 내일까지인가 하여튼 그래요. FOMC 회의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인가는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못하게 그 막아놓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인가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당분간 파월 의장을 이제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뭐 이제 중요한 지표들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은 일단은 다 나왔고요. 세 가지가
고용지표 관련된 게 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는 괜찮았고 하나는 좀 안 좋고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이 지표들조차도 아무튼 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또 그에 따라서 기자들이 또 뭐라고 또 언론에다가 또, 예, 기자들이 또 뭐라고 뉴스를 써줄지,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을 일단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죠? 여기 풀캐스트라고 되어 있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고용시장의 회복은 좀 늦어졌다. 그러면은 고용시장 회복이 늦어졌으니까 긴축은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거 정도로 이렇게 일단 연결은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판단이 맞았는지 어쨌는지는 일단은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기자들이 써놨겠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하겠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도 이제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좀 덜 빠질 것 같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S&P 4170입니다. 이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스닥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S&P가 그 지금 대장이라 가지고 S&P가 꺾이냐 더 가느냐를 기준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S&P 4170 이거 지키고 있으면은 하방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S&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전고점 매물에 전고점에 도전했다가 이제 뺨 한 대 후려 맞고 잠깐 휘청한 상태고, 휘청은 했지만 완전 쓰러진 게 아니죠. 4170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휘청했을 뿐, 지금 또 이제 다시 오늘 밤 일어나려고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이런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한국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구간이라고요. 그죠? 숏을 잡아보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좀 상방으로 추종하고 따라가기도 좀 뭐 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일부 분들이 이제 좀 큰 그림들 좀 보면서 지금이 어떤 자리인 것 같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봐라 라고 하시긴 하시는데요. 뭐 큰 그림은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 코스피가 지금 뭐 굉장히 비싸 있는 뭐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건 어쨌든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비싸긴 비싸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비싸질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 지금 뭐 올해 선물이 뭐 1월부터 해서 5월, 6월까지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이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뭐 지난 1년간 뭐 최근에 이런 급등이 다 정당화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매는 쌓여 있고 맞아야 될 매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6개월 정도의 지금 이런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5개월간의 기간 조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애가 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가능성을 아무튼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하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뭐 비싸고, 5개월, 6개월간의 이 기간 조정으로는 이게 끝나는 게, 이게 이런 어떤 비싸거나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상승으로 따라가기도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고, 하락을 보기도 지금 어쨌든 계속 뭐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고 430을 지키고 있고, 뭐 빠졌다 하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버리니까 하방 보기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한국은 그저 430 물론 430을 테스트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제 나온 그 갭 부분을 메꾸고 그냥 오늘 올라간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는 갭 부분 메꾼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의미. 갭 부분 메꾸고 430 지지했어요. 그냥 뭐 이제 그 정도.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갈 만한 거냐?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거 가지고 뭐 풋옵션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뭐 풋옵션이 물론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지수가 0.2% 정도 하락 마감하긴 했으니까 일부 풋옵션들이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저런 걸 가지고 뭐 풋이 뭐 살아났다 어쩌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기껏해야 뭐 이거리,
예, 기껏해야 뭐 430풋 정도가 살짝 상승 마감한 정도라 이 정도 그 더군다나 풋옵션들이 그 지금 보시면 다 음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풋이 튀어 올라가지고 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풋옵션이 여기서 더 심하게 밟히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오늘 굉장히 어설프게 풋이 튀어 오른 겁니다. 하여튼 뭐 별로 하락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로켓 발사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로켓 발사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지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용기 있으신 분들 나는 상방으로도 자신 있다. 아유 뭐 시장이 올라가는데 뭐 당연히 따라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신 있으신 분들은 따라가시는 거고요. 아, 좀 비싼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뭐 똑같이 했던 얘기면 똑같이 하는 거라고 하여튼 좀 그렇네요. 그죠? 뭐 주변 상황이나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죠? 아시아장 중국 본토, 중국 본토 특히 뭐 상해종합이 오늘 중요한 자리를 깨긴 깼었는데요. 중요한 자리를 지금 깨긴 깼는데 어쨌든 뭐 상승 마감이고 아래쪽에서 지지력만 하긴 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붕괴시키냐에 대한 그런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예를 들면은 이 중국 상해종합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자리는 다시 돌파한 척 했네요.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자리, 이 장대양봉의 종가를 두고 여기서 한 일주일 이상 버텼잖아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갭으로 이거 붕괴시켰다 다시 회복했으니까 중국도 아무튼 좋아요. 그죠? 중국도 아직 증시 좋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여기쯤에서 이렇게 우측 어깨를 만드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일단 또 살아나려고 그러고 있고 뭐 심지어 코스피도 그러고 뭐 미국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다 세계가 강한 상황이라 이거 이렇게 여기 우측 어깨 꼭지점을 만들어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뭐 N자로 이렇게 쳐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네요. 하여튼 그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떤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이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가 지금 콜옵션이 21선을 돌파한 척 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막 로켓 슈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죽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도 그래서 이거 미국도 이거 오히려 슈팅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오늘 아시아장 뭐 전반적으로 다 강했다. 뭐 일본도 뭐 강한 상황이고요. 일본도 뭐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안 빠지고 있고 물론 뭐 0.4% 하락입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이건 위험하다 이런 증시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타이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뭐 오늘 하루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하락이 아니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나오네. 뭐 대충 보니까 5일선 정도 터치하고 올라온 것 같네. 뭐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라고요. 그렇게 막 건강 상태가 심각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다 어떤 그죠? 대부분 다 어떤 뭐 물론 이 한국만큼 그렇게 슈팅의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지금 중국도 사실 슈팅은 좀 애매하고 타이완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일본 이런 애들도 뭐 슈팅을 주기에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 지금 매물들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보면은 한국만큼 지금 어떤 이렇게 옵션들이 살아나고 있고 이렇게 선물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째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무튼 그 다른 나라 증시들에선 잘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하여튼 코스피가 엄청나게 세요. 뭐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튼 그 아시아장에 있는 나라들이나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 뭐 딱히 건강이 뭐 안 좋은 증상, 딱히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유달리 지금 이제 대장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정도 모습인 거고요. 유럽 독일이나 뭐 지금 코스피나 거의 뭐 전 세계 대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서 독일도 보시면 뭐 거의 그죠? 엄청납니다. 얘네도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도 거의 뭐 대장으로서 글로벌 대장으로서 슈팅의 가능성 얘도 보이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뭐 넘버 원, 투, 뭐 요 정도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미국도 뺄 수 없겠죠. 하여튼 뭐 손가락 3개 안에 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그죠? 한국이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독일이나 이런 유로존, 지금 유로존도 굉장히 강한데 유로존 뺨칠 정도로 좀 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 아무튼 그 비트코인들은 좀 심상치는 않네요. 그죠? 비트코인들은 확실히 추세가 죽은 이후로 좀 약하긴 약합니다. 확실히. 그죠? 여기가 넥라인이고, 넥라인을 죽인 뒤에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긴 됐는데, 확실히 좀 약하긴 약해요. 그죠? 예, 확실히 좀 약하긴 약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도 이 추세는 일단 죽긴 죽었는데,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막 죽는 게 아니고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잠깐 우리 죽는 거 좀 보류해 볼까 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눈치 보면서 아무튼 뭐 적당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제가 알기로 오늘 앨런 머스크가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여기 어디서 또 좀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그 비트코인 쪽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이 아무튼 뭐 짜불짜불 나다는지는 것 같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봉이,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렇게 그죠? 고점이 여기에서 또 여기로 좀 낮아지겠죠. 뭐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좀 얘도 눈치 보고 있죠.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형이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죽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렸다가 죽어도 괜찮고,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코스피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런 친구들이 강하니까 이 친구들이 슈팅 주면은 나도 한번 같이 올랐다가 가야지 라든가, 그 친구들이 슈팅 못하면 그냥 죽어야지 라든가, 지금 제 생각엔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뭐 특별히 뭐 더 확인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정도 잘 확인하세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 다시 90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모양입니다. 일단 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어제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이거는 끝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만 하긴 해요. 코스피 주식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제반 조건들이 조금 옛날하고 다르니까, 뭐 아무튼 상승 추종하시는 분들도, 상승 추종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도 좀 이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서, 옛날하고 좀 조건들이 좀 다르니까 막 작년에 올랐던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면, 냄새 이상하면은 바로바로 도망칠 준비들 하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미국 변동성 지수 정도 보고 마칠까요? 변동성 지수도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여기 어딘가를 지금 지지하면서 살아나려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에 관해서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얘도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돼요. 그런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돼. 아무튼 만약 여기 어디서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지킨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게 올라가면 지수가 빠진다는 이야기 아니냐. 지금은 그런 이야기, 지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게 평상시에나 여러분들 이게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게 올라가면은 지수가 무조건 빠지는 건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오버슈팅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전고점 부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지 않고 얘가 살아나면서 같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빅스가 뭐 여기 부근에서, 여기 있는 이 전저점, 뭐 여기 있는 이 저점 부근에서 지금 일단 잘 죽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제가 변동성 지수에 대해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무조건 얘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얘가 올라오면서도 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코스피 변동성도 그렇죠. 코스피 변동성도 얘가 이제 지금 슬슬, 물론 오늘은 변동성이 좀 하락 마감했지만은, 근데 아무튼 이게 최소한 이건 끝났잖아요. 그죠? 이건 끝난 것 같고 이게 시작되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그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슈팅을 준비하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게 준비가 네, 그죠? 준비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뭐 하여튼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그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주봉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말이니까 푹들 쉬세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좀 힘 빼고 볼 만한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주식 생각 좀 잊으시고 하여튼 푹 쉬다가 월요일 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